시세 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혐의 없음이 명백. 김건희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그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이후 두 사람은 30분가량 더 통화를 나눴는데요.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사실 윤 전 대통령의 김건희 씨 감싸기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논란이 있었죠. 주가 자체가 이게 무슨 시세 조정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소액의 오르내림이 있었고, 오히려 조금 비쌀 때 사서 좀 쌀 때 매각한 게 많아서 나중에 뭐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김건희 씨가 직접 박 전 장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윤석열, 박성재 그리고 김건희 삼각 공모 정황은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오늘 법무부 장관 후보로 박성재 변호사를 지명하셨습니다. 엄정한 성품과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원칙에 기반하여 뚝심 있게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난 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를 법무행정에 구현할 적임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엄정한 성품, 원칙에 기반, 헌법적 가치 구현. 윤석열 대통령실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했던 말이 무색한 상황입니다. 예, 계속해서 V0를 위해서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V1이 이렇게 많이 움직였을까 하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자아내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무혐의 처분이 결정된 날입니다. 지난해 10월에 박성재 당시 법무장관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진영 의원님, 이거 우연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이거 실제로는 김건희 씨의 또 다른 국정농단입니다. 뭐 100번 양보해서 김건희 씨가 본인 건이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혜경 여사, 김정숙 여사 건은 왜 물어봅니까? 자, 여기도 또 양보해서 본인의 라이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나중에 보면은 김명수 대법원장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거는 명백한 국정농단입니다. 사인에 의한 국정개입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박성재 장관이 제가 보기에는 일일이 답을 했던 것 같아요. 즉, 박성재 장관은 그전 장관이었던 한동훈 장관과 다르게 김건희 씨의 개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이렇게 이제 보여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윤석열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한동훈이 알면서도 도이치 검찰 수사를 끌고 왔다. 즉,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서 내친 이유도 도이치모터스 사건이고 실제로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이른바 수장시키는 명단에 들어갔던 것, 죽임을 당할 만한 명단에 들어갔던 것조차도 결국은 김건희 씨 문제에서 불거졌다는 것을 자백하는 저는 문자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김동우 의원님, 이후에 30분가량 통화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직접적으로 이 어떤 사건 자체에 좀 개입을 했다는 의심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지적을 받기에 피해 나갈 그런 방도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 걸 하라고 이 대통령실에 이전에는 청와대에 민정수석을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바로 민정수석실에서 모든 것을 다 총괄해서 지휘를 하고요.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의 긴밀한 협의를 원래 하는 것들이 한 라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직접 민정수석을 건너뛰고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과 30분 이상 통화를 하고 텔레그램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하면은 그런 비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아마도 100번 양보해서 이거는 본인의 어떤 그 부인에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기 때문에 직접 민정수석을 거치지 않고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럼에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만은 바로 이것보다도 더 큰 사안이 한동훈 관련된 그 내용이 저는 아주 이걸 몇 번이나 이 생각을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도이치 검찰 수사 이거 불법 수사인데 한동훈이 이걸 알고도 사악한 의도로 인연을 끌었다. 글쎄요, 지금 우리 보수 우파가 처한 참 어려운 그 현실이 바로 이때부터 잉태가 되지 않았나. 이 두 사람과의 관계가
이 대통령과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의 나중에는 이제 법무부 장관에서 바로 비대위원장으로 또 영전을 합니다마는 바로 여기에서 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너무나 뚜렷하게 건넜다라는 의미에서 이번 그 통화 내용이 상당히 의미하는 바는 적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조기현 의원님.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가 안에 대한 어떤 사법 리스크를 정리하기 위해서였다라는 한간의 어떤 추정이 있었잖아요. 이런 정황들을 보면 그런 추정이 좀 합리적 추정이다라고 보세요, 법률가로서?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은 아마 그 방향에서 지금 수사를 진척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이 위법인 이유는 전시사변 2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엄을 왜 선포했는지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선포한 것이 아니라 계엄 자체가 목적이 돼서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준비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건 계엄 선포문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밝힌 바와 같이 이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한동훈 전 대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반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권력을 장기화하기 위한 목적 자체가 있었던 겁니다. 그 배경, 동기에 가장 강하게 작동했던 것이 김건희 씨 문제였다라는 게 최근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2024년 4월 총선에서 대패를 합니다. 국민의힘은. 그 뒤에 5월부터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되기 시작하고 검찰에서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수사가 진척되기 시작합니다. 거기를 가로막고 나선 거 아닙니까? 대통령까지 직접 관여가 됐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1월에 가서 명태균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결정적으로 몰리게 됩니다. 지금 5월 달에 박성재 이 법무부 장관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도 보면 김건희 씨가 굉장히 다급해합니다. 내 수사는 어떻게 됐어? 김정숙 씨 수사는 어떻게 됐어? 김명수 대법원장 수사는 어떻게 됐어? 왜 수사를 진행 않고 있냐고 재촉하고 비판하고 있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결국 이런 조급함이 명태균 의혹으로 불거져 나왔고 더 이상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애초부터 준비했던 계엄을 선포하는 상황으로 갔다. 아마 특검은 그래서 김건희 씨의 사법 리스크가 계엄 선포에 있어서 결정적이고 중요한 동기가 됐다는 점을 착목했고 실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의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그 중요한 단서를 확인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속보가 자막으로 저희가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8차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여러 가지 발언을 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상황, 그날 밤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 전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6차례 통화를 했고요. 그 첫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통제하라고 요구했고 법적 근거가 없어서 불가능하다라고 자신은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이 많다, 다 잡아라, 체포해라라고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경찰수장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지시했다라는 진술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속보 자막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재판에서 지금 증인으로 출석해서 하고 있는 증언들이 속속 속보로 뜨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로 월담하는, 담을 넘어서 들어가는 의원들이 많다, 다 잡아라, 체포해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검이 그렇게 말한 게 맞느냐라고 재차 묻자 조 청장은 그 워딩이 분명히 기억난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에게 당시 이제 경찰은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니까요. 대통령이 경찰청장에게 직접 지시를 했으니 왜 이 내용을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지시를 이행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 직전에 조지호 청장이 삼청동 안가에서 대통령과 김영현 당시 국방장관과 회동했다는 사실은 이미 탄핵 심판 등에서 알려져 있는데 그때 당시에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A4 용지를 나눠줬다고 합니다. 당시에 22시 국회, 23시 민주당사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라고도 진술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탄핵 심판 때 정확히 이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았던 진술로 기억하는데 조기현 의원님 의견 좀 들어볼게요. 월담하는 의원들이 많다. 다 체포해라라고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경찰 수장에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뭐 구체적으로 예. 나왔네요. 이런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추정은 됐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이 밝혀진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체포 지시 자체를 완벽하게 부인했습니다. 특히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된 14명의 주요 정치인의 체포 명단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홍장원 2차장이라든가 이 곽종근 사령관의 이 진술이 허위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계속 증인신문을 했지만 그때마다 저런 윤석열 대통령의 질문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는 걸 확인시키는 과정이었는데 이제 그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 자체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허위 증언인지가 명백히 확인되고 있는 것이고요. 조지호 경찰청장은 그날 계엄 선포 전에 안가 모임에서 가장 먼저 대통령을 만난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 관련돼서 계엄 선포가 된 후에 주요 국회를 봉쇄하고 차단하는 관련된 구체적인 역할을 받았던 사람이고 체포 명단도 연영 사령관으로부터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국회의원에 월담하는 경우에 다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관계의 앞뒤 맥락을 연결해 볼 때 자연스러운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일날 곽종근 사령관, 여인영 또 홍장원 차장에 전화를 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도 이런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는 것이 오늘 증언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로써 이제 실제 내란죄 성립에 있어서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져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동훈 의원님. 네. 삼청동 안가에서 국방장관에게 당시 경찰청장이 문건을 받았는데 22시 국회, 23시 민주당사 이런 게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시간과 장소를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그 전에 이미 미리 정보를 얻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것은 조지호 경찰청장, 그 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비선 조직이 가동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봅니다. 조지호 전 청장이 상당히 저분이 몸이 안 좋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주 중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이 상황에서 뭐를 감추겠느냐라는 식으로 상당히 당당하게 한때는 임했던 상황인데요. 지금은 글쎄요, 이제 모든 것을 포기를 했던 상황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다 얘기를 하겠다라고 심정의 변화를 일으켰다는데요. 그 당시에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과 함께 이 별동대 수장으로서 일종의 역할을 충분히 한 걸로 보인다. 그래서 건강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형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경감을 시키기 위한 자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김기웅 의원님. 이 사실은 앞서 제 기억엔 탄핵 심판 때도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월담하는 의원들이 많다, 다 체포해라라고 지시를 비화폰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조지호 경찰청장이 받았다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대통령도 조건이 맞고 요건이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엄을 선포할 때 그 프로세스를 보면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하는 거죠. 의결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국회는 뭐가 있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표결을 통해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이 국회 가서 표결을 통해서 이 계엄을 해제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걸 만약에 막았다면 국헌문란의 목적은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예. 다만 계엄이 곧 내란이기 위해서는 폭동이란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폭동도 좀 넓은 범위에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지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헌문란의 목적성에 대해서 다투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만약에 조지호 청장의 그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불리하겠고요. 그 다음에 폭동의 여부와 폭동의 지속성에 대해서 좀 다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전화를 받아서 의원들을 체포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건 탄핵 심판대 있었는데 월담하는 의원을 체포하라라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대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진영 의원님, 어떤 부분이 제일 눈에 들어오세요? 일단 22시 민주당사 이런 말도 있고요. 그렇죠. 일단 진실은 다 밝혀집니다. 윤석열이 그 당시에 저렇게 지시했다는 것은 현장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이 불법 쿠데타의 성공을 위해서 본인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뭐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이 이거 그냥 수용해버리면은 이슈가 소멸돼 버립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 초반에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상한 논리라고 했습니다. 그걸 수용하고 나면요, 다시 기독교 논리가 또 성립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이 불법 개헌했다, 쿠데타 이렇게 했다. 이거 수용하고 나면요, 편하게 이재명 정부 비판할 수도 있고 발목 잡을 수도 있고 이재명 정부 독재자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본인들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요, 본인들이 잘못된 것부터 해결을 해버리면 정치가 편해집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8차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증인으로 나온 조지호 경찰청장이 여러 가지 상세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속속 지금 이 시각에 계속 언론을 통해서 현장 취재 기자를 통해서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국회에 들어가는 거 다 불법이다, 체포해라 라는 등의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통화 직접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요, 저희가 마수토론에서 두 분과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